북한 경제가 그렇게 어렵냐? 고나라 행군과 비교해 달라.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아사자가 나오고 있다. 이 핵을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중요한 포인트는 북한 주민의 변화입니다. 북한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장 사회주의에서 시장화가 많이 발전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경우입니다. 한 번도 이런 사회주의가 없었던 것이죠. 서울대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입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 위급 전화 문자를 받고 많이 놀라셨죠. 우리 국민 중에 많은 분들이 왜 북한은 이런 행동을 할까? 왜 군사 도발을 계속할까? 왜 김주애를 등단시켰을까? 아마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제대로 알려면은 팩트를 봐야 하지 주장을 보면 안 됩니다. 북한에 관한 팩트를 보지 못하면 이 북한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망망대해의 배로 보이지만 팩트를 알면은 어디에 정박돼 있고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고 어디에 가려고 한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 팩트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분야가 경제입니다. 즉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이 북한 이해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경제를 집으로 비유하면은 그 문패는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이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자본주의에서 빌려온 것을 기둥으로 세워서 지어진 집 같다. 북한 경제가 시장화를 경험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이 시장이 생겼습니다. 국가는 본래 금지했지만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시장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확대가 되어서 식량을 구하는 시장에서 소비재 시장, 그 원 부자재 시장이 생겼고요. 부동산 시장까지 또 노동 시장까지 생겼습니다. 사금융 시장까지 생긴 거죠. 이 본래 사회주의는 시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시장이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 사회주의 적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장 사회주의에서 시장화가 많이 발전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계 소득의 비중으로 보면은 이 소련은 한 16에서 23%였습니다. 근데 북한은 얼마냐? 70% 이상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경우입니다. 한 번도 이런 사회주의가 없었던 것이죠. 김정은은 권력을 유지하고 극대화한다는 것이 그의 목적 함수일 겁니다. 그 툴이 하나는 군사, 하나는 경제인 거죠.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과 다른 점이 뭘까? 아마 제일 큰 차이는 이 젊은 나이에 권력을 잡았다는 것 겁니다. 김정은 젊으니까 아마 처음부터 북한을 정상국가에 올려놓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국방위원장이라고 불렀지만 자신은 정상국가로 보이기 위해서 국무위원장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교과서에서 가르쳤던 김일성이 축지법을 썼다. 근데 2020년 5월에 축지법은 없다 밝혔습니다. 또 2020년에 여성의 대의원 비율이 10%다 하고 소개했습니다. 뜬금없이. 그러니까 정상국가의 염원이 있었던 거죠. 아마도 이제 김정일은 자기가 앞으로 집권할 날이 짧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필요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면 장기 집권이 어렵다. 본능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북한은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천명했습니다. 이것이 국가 노선인데 따지고 보면 김정은의 생존 코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을 주게 되면 외부 세력이 북한을 침략할 수 없다고 생각할 터이고 경제를 주게 되면 이 북한 내부가 불만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는 장기 집권할 수 있다. 아마도 이제 이렇게 천명한 이유는 일종의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 경제가 2010년 전후로 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아마 경제 성장률이 2 내지 3% 정도 성장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광물을 팔아서 그 외화를 많이 취득했습니다. 지금 핵을 더 개발하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더라도 충분한 재원이 되겠다 하고 생각했겠죠. 이제 그러다가 2016년도에 4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 바로 들은 생각이 뭐냐면 이 핵실험은 이전과 다르다. 이전은 핵실험을 한 다음에 돈도 없으니까 한 3년 정도 터울을 가졌는데 이 핵실험은 앞으로 계속 할 것이다. 짧은 간격으로. 그 다음에 이어서 5차, 6차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실험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것이 기점이 되어서 대북 제재가 들어갔죠. 그전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 부품이나 대량 현금이 못 들어가게끔 막는 제재인데 2010년 이후의 제재는 이 북한 경제를 직접 타격하는 제재입니다. 이제 그것이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인데 제재의 충격에 취약해질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이유는 북한이 제재 받기 직전에 무역 의존도 혹은 무역 개방도가 전 세계 평균과 유사했습니다. 이 남한 수준만큼 되었다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제재 받기 전에 이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제재라는 것이 바로 그 무역을 충격 주는 거였습니다. 2014년, 15년 그때가 100이라 그러면 2022년은 한 10 정도로 줄었습니다. 90이 없어진 거죠. 경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 산수입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이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지 않습니까? 작년 22년까지. 한 6년 정도로 보면은 아마 GDP가 한 25% 정도 감소했다 보여집니다. 김정은에 처한 딜레마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과 경제의 딜레마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 핵과 경제가 병진이 아니고 상충돼 버린 거죠. 두 번째 딜레마는 경제와 정치의 딜레마입니다. 북한의 시장이란 것이 이 경제와 정치의 딜레마를 만들어내고 있다. 김정은은 자신의 집권 이후에 2018년까지는 시장을 암묵적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묵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다 한 것처럼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열렸거든요. 북한은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영변을 대가로 주고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이제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났거든요. 그 이후에 김정은이 시장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게 더 강화된 것이 2020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입니다. 이 방역 때문에 어차피 하기 어려워지니까 아마 김정은은 이 기회를 그동안 하고 싶었던 시장을 통제할 호기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왜 북한 김정은은 이 시장을 억압하느냐? 이 정치 권력의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시장화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북한 권력에 도움이 되지만 이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권력 구조와 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마인드를 바꿉니다. 자본주의는 내가 먹고 살도록 도와주는데 사회주의는 배급도 안 주고 안 들어가는구나. 이제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이 사회주의를 버리는 거죠. 남한 출신 주민들의 자본주의 지지도가 100이라고 그럴 때 탈북민 중에서 북한에 계실 때 시장활동 안 한 분들이 자본주의를 0만큼 지지한다 그러면 북한에 계실 때 그 시장활동 한 분들은 자본주의를 40만큼 지지하는 거예요. 호모 에코노미쿠스. 몸은 북한에 있지만 마음은 남쪽으로 반쯤 기운 사람들이 북한에서 태어나고 있다. 이러한 그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또 정치 구조까지 시장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관료들은 시장 활동을 직접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한 달의 월급이 지금의 그 장마도 환율로 환산하면 40센트밖에 안 됩니다. 근데 북한의 4인 가족이 생활하려면 월 40 내지 50달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뇌물을 받아 살겠죠. 즉 만약 시장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 관료도 같이 죽기로 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나 김정일은 그걸 싫어할 수 있겠죠. 즉 관료들은 정치적으로는 독재자에게 충성해야 되지만 경제적으로는 시장에 충성해야지 생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지시에 불응해서 이 관료들의 시장을 보호해 주는 거죠. 사실은 자기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김정일은 관료들의 힘을 빌지 않고 시장을 줄일 수 있는 게 뭘까? 화폐개혁이다.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이었습니다. 결과는 북한 정권에 완패했습니다. 거의 항복한 수준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의 또 관료도 마찬가지겠죠. 반발이 매우 커지고 그리고 시장을 다시 열어주었습니다. 암암리에 북한의 국유 자산까지 매각하고 또 매입하는 점점 더 밑에서부터 사회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 시장을 억압하는 이유가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아사자가 나오고 있다.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다.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북한 경제가 그렇게 어렵냐. 고나라 행군과 비교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고나라 행군 때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계속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북한 주민의 변화입니다. 고나라 행군 때 북한 주민은 주체 사상형 인간입니다. 즉 외부와 접촉이 거의 없었고 북한의 공식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런 인간형인데 그동안의 시장화로 인해서 북한 주민의 가치관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북한 주민의 이 삶의 목표는 잘 사는 걸 겁니다. 이 제재 전에는 쌀밥을 3끼 먹을 정도로 북한 주민들이 후생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다가 3끼에서 2끼로 줄게 되고 어떤 분들은 굶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더욱 북한 정권이 위험한 것도 이런 북한 주민의 과거의 경험, 가치관의 변화에 비춰온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핵을 더 많이 만들더라도 이 핵을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제 북한 주민의 불만을 김정은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마 김주의 등장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북한 주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북한 주민도 어려운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부모가 다 그렇듯이 아이들을 위해서 참는 것이 부모다. 이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끝까지 하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핵 개발을 지지해달라 하는 호소로 보입니다. 근데 그만큼 김정은이 다급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성공했을까요? 핵의 경제적인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한 170억 달러입니다. 170억 달러는 북한의 1년 GDP쯤 됩니다. 근데 핵의 이러한 사상자, 캐주얼티는 경제적인 데만 끝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꿈꾸었던 이 정상 국가화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조지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불렀잖아요.
또 트럼프도 이제 북한을 불량 국가로 불렀잖아요. 해외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김정일 입장에서는 우리도 번듯한 정상국가로 도약하고 싶은데 근데 바로 그 꿈이 무너졌습니다. 핵 때문에. 핵과 정상국가는 인컴패터블, 양립 불가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김정은을 비유해보면 동굴 속에서 핵을 쥐고 그 빛이 안 들어오는 캄캄한 동굴에 핵만 꽉 쥐고 있는 모습 같아요. 남한과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핵 국가니까 핵을 인정하라 하는 압력을 가는 거겠죠. 그러면서 바라고 있는 것은 혹시 이 중국과 러시아, 서방과의 대립 관계가 더 심각해지면 우리는 중국, 러시아에 도움받아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 아마 그것이 북한이 바라는 요행수일 수 있겠습니다. 경제 어려운 것은 통제로 누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은 how long, 얼마나 오래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동굴 속에 있는 김정은, 과연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될까요? 경제를 이긴 독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